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뿐 아니라 다양한 나이대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독감은 걸리면 합병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단순 감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고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 신경쇠약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며 전염성도 매우 강해 주의를 요하는 질환입니다. 일반 감기나 독감을 가볍게 여기면 자칫하다간 합병증인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폐렴은 폐에 미생물이 침범해 생기는 염증인데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가장 흔하며 드물게 진균, 기생충으로 발병되는 폐렴도 있습니다. 독감과 감기의 증상인 기침과 가래가 지속되고 발열이 생기며 숨을 들이마실 때 왼쪽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면 폐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감기, 독감에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은 독감의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독감 예방 접종을 해도 걸릴 위험이 있는데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감에 걸려도 짧게 앓고 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나을만 하면 또 걸리고 반복해서 오랫동안 앓게 되면 독한 감기약으로 인해 장내 밸런스가 깨져 몸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빨리 낫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의외로 감기 걸렸을 때 좋은 줄 알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회복되는데 방해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기 걸렸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사우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균을 옮기지 않고 빨리 감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땀을 빼려고 사우나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사우나를 가는데 사우나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감기에 걸리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발환작용을 내는데 오히려 열을 억지로 빼내는 것은 면역력 저하로 외부의 자극이나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몸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말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우나를 할 경우 몸의 체온을 갑작스럽게 더 올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단시간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가 되면 열이 오른 후에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감기가 들락말락하는 초기 감기에는 땀이 살짝 배출되면서 해열작용을 하는데 이때 푹 쉬면 감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증상이 목 위로만 있으면 가볍게 운동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증상이 코막힘이나 가벼운 두통 정도라면 가벼운 산책을 한다고 감기가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미국 볼 주립대 운동학과 교수 토마스 웨이드너 박사는 이를 증명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성인 50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눈 후 한 그룹은 10일 동안 이틀에 한 번씩 40분 적당한 강도로 운동을 하도록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두 그룹 사이에 아픈 기간이나 심각한 정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감기가 더 오래 가거나 악화되지 않았단 얘기인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마른 기침이 나거나 가슴 통증, 메스꺼움, 설사, 발열이나 근육통, 피로와 같이 목 아래로 증상이 있다면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은 시간이 가면서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처음에 콧물이 나는 정도로 시작한 감기가 나중에는 기관지염이나 독감 등보다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주의하고 증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운동을 쉬어야 합니다.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증상이 나빠지고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진다면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쉬는 게 가장 좋으며 증상이 나아지자마자 운동을 바로 시작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다시 안 좋아지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독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되는데요. 수면은 T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감 등 다양한 백신에 대한 신체 면역 반응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한 사람은 면역 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게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탈수 그리고 관련 병상을 예방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탈수의 초기 징후를 인식하고 정기적인 물 섭취를 통해 수분을 유지하고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최적의 수분 수준을 유지하고 필수 기관의 건강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가래를 묽게 해주어 가래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개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목이 말라 인후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목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고 가래의 배출도 원활하게 하여 호흡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로는 식은땀을 관리해야 합니다. 독감이나 몸살로 인해 땀을 흘리는 현상은 몸이 병원균과 싸우기 위해 발열을 일으키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의 온도가 상승하면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땀은 이 과정에서 몸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즉, 높아진 체온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 중 하나인데요. 땀을 흘리고 나면 일시적으로 몸의 온도가 낮아져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감기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데 그대로 두면 마르면서 몸의 체온을 뺏어가 합병증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아지니 악화되지 않도록 마른 옷으로 바꿔 입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은 감염된 경우 1일에서 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오한, 콧물, 인후통 등이 있습니다. 이때 독감 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바로 48시간 이내입니다. 독감은 48시간 안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사용해야 가장 큰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감기와는 다르게 독감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꼭 복용해 주셔야 합니다. 바깥 활동을 삼가고 쾌적한 실내에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독감에 아직 걸리지 않으셨다면 독감은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 방문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겨울철 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고 평소 깨끗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겨울철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겨울철 독감 예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외출 후 반드시 손과 발 씻기, 기침할 때 소매나 손수건으로 입 가리기,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취하기, 따뜻한 물 많이 마시기, 규칙적인 운동, 고른 영양소 섭취로 면역력 강화하기,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 겨울철 독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